뉴욕 증시가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계속 하락하기도 했었고 또 혼조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자 그래도 마감은 일단 상승으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많이 얽혀 있었습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경제 지표들도 막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증시가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어요. 그럼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네, 일단 올라서 끝났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이 상황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하반기에는 상장사들의 실적이 암울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 때 너무 큰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에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압박감이 될 만한 그런 나쁜 재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업들 실적들 정말 암울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공매도에 대한 어떤 금지, 제재 조치들,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서 코스닥의 대장주 순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은 코스닥 시총 상위 그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종목군들이 공매도에 대한 어떤 부담감,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제 쏟아낼 필요성이 있다. 더 이상은 공매도 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자, 또 주말이 왔는데요. 주말장은 항상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그 방향이 크게 결정되지 않는 상황, 즉 횡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쪽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는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승이다 싶었을 때는 두드러지고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상승시켰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들이 대체적으로 주말장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보합으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은 특별한 부분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증시가 지금 보합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죠. 요즘에 계속해서 보합이에요. 이 덩치가 크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성도 그다지 별로 이제 용인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 증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보합 출발해가지고요, 주가가 살짝 떨어져서 다시 반등하죠.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고요, 다시 올라가서 결국에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변동폭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아유 큰일이다, 롤러코스터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양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지수는 0.06% 상승 마감입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플러스 0.21% 상승 마감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오전 시점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가 장 마감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재미없는 장이죠. 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나 안 움직여,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장 초반에 왜 이렇게 흔들렸나 한번 살펴보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문제예요. 이제 블러드가 또 며칠 조용히 했다 했죠. 근데 얘가 또 나와가지고 뭐라고 쭝얼쭝얼 했다는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9월에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나는 지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연말까지 목표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최대 4%까지 올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4%까지 올리려면은 지금 0.75%포인트를 3번 올리면 되죠. 3, 7에 21. 계산된 거야. 그죠? 3, 7에 21. 3, 5, 15. 그러니까 2.25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예상하는 3.75에서 4%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속 0.75씩 올리자. 자이언트로 가자. 이제 울트라까지는 아니더라도 0.75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두둔하는 연준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카시칼이라는 이 사람이 원래 비둘기였다가 매파로 변신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9%까지 올려야 되고 내년 말까지는 4.4%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말까지 4.4% 올릴 수 있어요. 4.4% 올릴 수 있는데 연말까지 3.9%는 조금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굳이 이렇게 빨리 네, 어차피 내년에 하면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렇게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메리 데일리,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조금 다른 얘기 합니다. 연말까지 3%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는 금리 인상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0.5, 0.25, 25, 3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 하게 되면,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에다가 이걸 더하면, 지금 이 사람이 말한 3% 정도 수준의 금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부분이죠. 0.5, 0.25, 0.25. 자, 어떻게 보면 0.5, 0.5, 0.25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한 1.25%포인트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뭐 이 정도까지도 시장이 큰 충격은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0.75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경기를 일으킬 수 있겠죠.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0.75보다는 0.5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모습이고요. 물론 이제 한 1,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달에 또 발표가 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CPI라든지 실업률도 발표되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방향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이제 우리 명절하고 네, 그 다음에 만기일 이거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가장 네, 변동성이 큰 폭풍의 눈 정도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너무 적게 정책을 구사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 이를 해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과도하게 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즉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뭐 금리 인상을 세게 치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거. 또 근데 너무 안 쓰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가지고는 네, 정책적인 부분들이 네, 뭐 부담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금리를 조금 덜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될런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지금 의사록에서 전날 발표된 그 FOMC 의사록에서 보더라도 긴축은 계속 이어가야 된다.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일단은 상승폭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약간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경제지표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 전주보다 2,000명 감소해서 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약 3주일 만에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줄어들었다.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죠. 그리고 일단 실직을 해야지만이 실업수당을 청구하게 되는데 실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20만 건대, 20만 명대 정도 수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된다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더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고용이 더 좋아진다 해가지고 뭐 분위기가 더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20만 명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늘어나면 한 27만 명 정도까지도 늘어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는 아주 정상적이고 예, 잘 되고 있는 모습 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제조업 활동 지수가 6.2로 집계가 돼서 확장세로 돌아섰다.
이제 부담될 건 하나도 없네요. 그죠? 네. 경기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 하락한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지금 116입니다. 116. 116이라도 역시 경기가 확장 국면에 유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부분들은 약간은, 네, 조금 주춤거리고 있다라는 정도이고, 살짝은 부담스럽다.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특히 이제 이 제조업 활동 지수 같은 경우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했던 게 마이너스 5.0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6월에 마이너스 3.3, 7월에 마이너스 12.2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제조업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악재가 요인이 됐었는데 그냥 바로 6.2로 플러스로 확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예상했었던 것을 한 방에 뒤집어 놓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좋게 발표가 되면서 장 막판에 올려줬다. 즉 연준위원들은 금리를 더 올려야 돼. 그러면서 시장을 북적북적하게 만들었다가 경제지표가 팩트로 갔다가 두드려 깐 거죠. 나 이렇게 경기 좋은데? 뭔 상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했다. 일단은 말의 힘도 굉장히 크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지표들 살펴보시면은, 별 문제 없어. 라는 얘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이런 모양새 살펴보시면은, Y낫이 되는 거죠. 왜 떨어지는데? 네, 왜 나쁠 건데? 왜 나쁜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생각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야지 시장에 대한 관점이 또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상승의 포인트가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증시도 조정이 나왔지만 살짝 약한 모습도 보이고 있잖아요. 조정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또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상장사들 하반기 실적 전망이 암울하다. 왜 그러냐? 왜 도대체 하반기에 왜 실적이 안 좋아요? 자, 지금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코스피 상장사들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성장이 둔화된다는 겁니다. 네.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장이 둔화된다. 즉, 실적,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성장이 아니라, 원래 10%씩 올라갔던 게 9%밖에 안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폭, 이 증가폭은 계속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등의 금리 인상 이슈가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 등등등,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미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이야기가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됐다. 물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담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2분기 때도 충분히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고요. 오히려 통틀어서, 이 상반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을 이제 하반기로 넘기겠다. 자, 하반기에 성장이 둔화될 거 예상된다. 금리 이슈도 있고, 원가 부담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된다. 여기서는 이제 2분기부터 이런 부담감들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분 적용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재고를 충당하는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했었던 이런 순서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경기 둔화 신호는 계속 커지고 있다. 어디서 커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네, 보수적인 숫자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제지표상에서 봤을 때도 지금 경기 둔화 신호를 못 보고 있었죠. 네, 근데 경기 둔화 신호가 계속 커지고 있다. 어디서 신호가 나오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서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시장 안 좋아, 투자하는 것도 안 좋아. 요즘에 부동산도 그래, 금리 계속 올라가, 살기 어려워졌어. 이번에 추석 명절 때 그 곶감 가격 같은 경우도 2배 이상 뛰고 막 난리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물가가 또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 여기가 경기 둔화의 신호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살기가 좋았었던 적은 있었나요? 요즘에 너무 살기 좋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맨날 보면은 살기 힘들어. 그 어느 때도 살기 힘들었어요. 1970년대도 살기 힘들었고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도 살기 힘들어가 항상 있었죠. 근데 계속 경제는 성장해 왔고요. 좋아졌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반기에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 사상 최대, 네.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107조. 그래서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좀 일어났었고요. 순이익은 85조 8,070억. 그래서 전년 동기보다 또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지금 이거예요. 코스피 상장사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상반기에 실적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역대 최대 규모가 나오고 계속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악재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좀 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마라톤 42.19km 달리는데 내가 한 10km 뛰다가 힘드니까 조금 속도 늦춰서 쉬어가면서 이제 가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나는 꼭 전력 질주로 해서 계속 출발 시점보다 더 빠르게 계속 더 빨라야 되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쉬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그러면은 경기 침체니 둔화니 끝장났니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네요. 시장에선 내년에 큰일 날 것처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은행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까지 걱정이겠습니까? 그죠? 마음 편안하게 먹고 가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칼을 빼든 거래소. 그래서 코스닥 대장주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앞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해당 기업 주가가 5% 넘게 폭락하면 계속 수년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즉, 이번에 공매도가 많아가지고 이제 공매도 금지를 때렸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폭락했어. 폭락해버리면은 5% 넘게 빠졌다 그러면은 다음날도 공매도 못 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가 코스닥 시총 순위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코스닥 상위 종목군들이 이 공매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8월 중으로 한국거래소가 8월 중으로 이번 달 아닙니다.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마이너스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비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일단은 많은 거는 대부분 걸릴 것 같죠? 대부분 걸릴 것 같고, 이런 종목이 주가가 3%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공매도가 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보면 두 가지 이상이 아니네요. 이제 하나 정도만 해도 되는 거네요. 동시에 충족한, 세 가지구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네요.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서 주가 하락률이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비율이 2배 이상 되면은 공매도, 이거 복잡하네. 하나, 두 개도 아니고 3개씩이나 해야지만이 공매도 과연 이거 빛 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었어요라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실제로 적용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아무튼 요걸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본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들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살짝 증가한다. 3.8%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과열 종목 대다수가 코스닥에서 나온다. 자, 지금 코스닥에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애들이죠. 많이 올라온 애들이요. 그 종목군들이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완화가 되면 이제 대장주의 순위 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공매도 잔고 금액 같은 경우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한 뒤에 갚지 않은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매도 잔량이 많을수록 또 공매도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대차 잔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대차 잔고가 늘어나도 공매도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4개가 시총 2위에서 5위에 해당한다. 코스닥이요. 지금 공매도 잔고 1위는 시총 2위인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매도가 4,000억 넘게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적 있죠. 그 다음에
LNF, 그 다음에 HLB, 얘네가 이제 시총 3, 4위에 있는 건데, 공매도 잔고 2위와 3위에 올라가 있다. 네.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뭐, 대차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차잔고가 5,939억. 그래서, 네,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잔고 상위 종목들도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가 네 전부 다 대차잔고가 많은 종목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세석해 봅시다. 그러면 공매도가 금지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제 더 뭐 공매도 비중을 더 늘리는 거잖아요.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공매도를 더 많이 때리고 왜냐면 공매도는 높은 가격에서 때려야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때려줘야 되는데 더 이상은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없는 상태야. 주가가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공매도를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공매도 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규제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공매도를 더 칠 수 없다라는 어떤 한계점에 들어서게 됐을 때는 뭘 하게 되냐면 요것을 차익 실현하기 위한 모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0,000원에 네, 10,000원까지 올라온 주식이야. 뭐, 한 5,000원에서 시작해갖고 10,000원까지 올라간 주식인데, 내가 10,000원에 공매도를 쳤어요. 10,000원이 고점이다 생각해서 떨어질 거 생각하고 공매도 쳐놨어. 근데 지금 안 떨어지고 1,200원, 1,500원 계속 뭐 9,800원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거기서 내가 공매도 10,000원을 쳤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끝내? 아니겠죠. 어떻게든 수익을 챙기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를 폭락시켜야 되겠죠. 폭락시키면서 공매도 안 치면 돼. 이제부터는 환매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뭐 재료를 통해서 개인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주가가 꼭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반영시키려면 적어도 횡보가 더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항상 문제긴 한데요. 네, 개인들을 아주 그냥 네 상어로 보는 거죠. 상어로 개인들을 상어. 조스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들을 자꾸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당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 이제 뒤이어서 올라올 그런 애들이 누구인지를 봐야지 이미 이제 화려하게 네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겠죠. 내가 올라간다 얘기는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네 한번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고요. 자, 미국 증시가 혼조 속에서도 상승 마감했는데, 뭐 들어보니까 별로 나쁜 얘기도 없어요. 그냥 연준 위원들이 씨불이 된 거, 그것이 이제 약간 부담을 줬는데, 경제지표를 까고 보니까 별로 부담될 것도 없더라. 그래서 상승 마감했다. 에이,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반기 실적이 암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동안 압박 요인이 됐었던 인플레이션, 즉 원재료 가격 상승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상반기에 실적을 너무 많이 잡아놨다는 얘기죠. 너무 잘 나왔다.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 근데 이것도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 상반기에 실적 안 좋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실적 안 좋아 그랬는데 뭐 사상 최대 실적이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또 말 바꿔가지고 또 이제 하반기에 이거는 뭐 일단 뚜껑 깔 때까지는 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네. 자, 코스닥 대장주 순위가 바뀔 것인가? 일단은 공매도 잔량이 너무 많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뭐 법안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큰 효과나 그런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공매도 잔량이 많다는 거. 공매도 잔량이 많으면 뭐 올라갈수록 계속 때리겠죠.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기 때문에. 그럼 올라갈수록 계속 또 공매도 때려요. 계속 때리게 되면 언젠가는 당하게 되어 있죠. 왜냐면 공매도 상한 기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떨어질 때까지 계속 공매도 치겠다. 매도가 계속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날 매수가 딱 실종이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행운이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공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만 찾아온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행운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할 뿐이다.
자,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그것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곁으로 가라. 이런 얘기도 있죠. 자,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내가 그냥 방구석에서 그냥 방바닥이나 긁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부자 옆으로 가라. 그럼 행운이 나에게 온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근처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은 주식을 사려면 좋은 주식이 어디서 움직이는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런 종목들 옆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주말장 약간의 변수가 있겠지만 무난할 것 같아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으니까 느긋하게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